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허가 절차 이제 보겠습니다. 뭐든지 절차는 그 순서를 잘 봐놔야 돼, 순서. 자, 그럼 먼저 이제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뭐야? 거래 당사자 니네 계약하기 전에 미리 뭐 해라? 허가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으러 가는데 이제 허가권자가 시군군증자이고 이때 이거 주시면 공동 신청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허가 신청하러 공동으로.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 매매 계약을 개공사가 중개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하러 개공사가 간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개공사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가 받는 이유는 뭐예요? 투기적인 목적인지 실수용 목적인지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공사가 토지 사는 거 아니죠. 개공사가 검증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사자들이 검증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 그렇게 나와. 그럼 우리는 또 틀려.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사가 해야 되잖아. 그걸로 이제 착각해서 틀려 또.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신청하라고 할 때 이제 신청서에다가 이 서류 2개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 자, 이게 토지이용 계획서,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혹시 기억나나요? 예전에 우리 수도권 등이냐 수도권 외냐 해가지고 토지 거래할 때 추가 신고해야 되는 거 있었죠. 그게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거 여기 제출하니까. 그 다음에 만일 이 토지가 농지야. 농지면 뭘 한다? 영농 계획서로. 농지라면 이용 계획서가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가 이거.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가.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 옆에다가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이거 받은 걸로 본다. 농취증 받은 걸로 본다. 자, 그래서 농취증 받은 걸로 본다. 자, 그다음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이렇게 자 뭐야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실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자 투기 목적인지 실수의 목적인지 이렇게 따져서 허가해 줄지 말지. 자, 그러면 이제 허가 기준 4가지입니다. 실수요 목적이 있냐 없냐 이거. 일단 실수요 목적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에 적합하냐 적합하냐. 그러니까 토지는 뭐든지 계획적으로 활용해야지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태계나 주민의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요. 위해를 끼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다 축사를 지어서 돼지 키우겠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면적이 또 적합해라 그랬죠. 난 여기다 전원주택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런데 뭐 5만 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적합해라. 자, 그럼 이제 4개 뭐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외워서 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맞으면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해. 자, 그래서 이걸 얼마 동안 검토한다고요? 이거 15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결론을 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럼 뭐냐? 처리 끝난 날 뭐다?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자, 그래서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허가 불허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매협의가 있는데 선매협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적 주체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나 뭐 각종 국영 기업체들이 안 그래도 여기 토지가 좀 필요했어요. 여기다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간다든가 뭐 LH 같으면 주공 아파트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토지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그럼 우리가 사면 어떻겠냐?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25일 내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자, 그럼 선매는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허가 불허 가는데, 자,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 뭘 할 수 있냐?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안 받아야 돼. 자, 불허가 때리면 이제 좀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할 만한데, 허가해 줬는데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허가를 했는데도 이의 신청한다? 허가를 해 줬는데도 불만이야.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랬죠? 제 아들이 아버지 인감도장 몰래 훔쳐가지고 지금 팔아먹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또 위임장 이런 것을 위조 변조해가지고 이걸 팔아먹으러 갔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거 빨리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매수 청구는 뭐 있을 때만? 불허가만.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팔 텐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그럼 니네가 사라. 매수 청구. 이게 매수 청구.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허가를 해줬으면 그냥 팔면 되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허가 받을 때만. 자, 그럼 불허가 받을 때만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1개월. 자, 그러면 이때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 그래 기다려봐. 그럼 누가 이 토지 필요한지 알아봐서 사게끔 할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매수자를 지정해. 그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 이 토지를 공시지가로 삽니다. 이거 체크해야 돼요. 공시지가. 그래서 이제 투기꾼들이 가격에 거품을 왕창 올렸잖아요. 뭐 그런 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산다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파는데 돈을 많이 받는데 더블로 받을 수 있는데 공시지가로 사겠다 그러면 열 받지. 근데 그건 내 땅이다 아니다? 내 땅이 아니라 내 이웃집 땅이니까 괜찮아요. 내 땅이라면 열 받을 텐데 이웃집 땅이니까 오히려 뭐야 고소하잖아 우리. 근데 거기 2번에 그랬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그 가격으로 매수 가능하다. 아니 생각해봐. 지금 토지를 허가하고 땅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할까? 하겠어 안 하겠어? 당사자들은 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있을까? 다운계약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매매 당사자 지네 둘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 쓴다니까.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면 그대로 산다고 하니까 다운계약서 쓰면 어때? 완전히 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허가 간주. 자 우리 왼쪽 봐봐. 이제 왼쪽 날개를 보면 자 70페이지 왼쪽 날개 보면 중간에 허가 간주 있잖아요. 허가 간주는 말 그대로 뭐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그렇게 잘 안 물어보는데 잡아.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공적 주체야.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과 협의 동그라.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청 끼리끼리는 위아래 없으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또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자 취득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보해줌. 통보. 그리고 이제 통보해주면 이제 협의한 걸로 보고 또 협의한 걸로 협의가 했으니까 뭐예요?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행정청 끼리끼리는 허가 받고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를 했을 때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만일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 아까 우리 농지일 때는 농취증 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특조법상 금인 받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다? 무효. 이거 잘 알아야 돼.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 그리고 2년이야. 그 다음에 30% 이하 벌금입니다. 이거 세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 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 다음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거짓 분양한 방법으로 받아. 그러면 안 되겠죠. 거짓 그러면 이제 그 허가했던 걸 취소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처분 조치를 하는데 이거 어기면 1년 1천인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이거는. 자, 동그라미 2번은 무시해도 돼.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무시하다. 자, 그래서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 30. 그럼 이때 토지 가격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 뭐든지 공시지가로 갑니다. 그때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 그럼 이제 일단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또 뭐냐? 일단 꼼수 부려서 몰래 허가만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그거 실태 조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라 해가지고, 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거 5년짜리 2개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현상 보존. 그러니까 여기다 뭐 건물 짓고 뭐 이렇게 개발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일단 쓰겠다 이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이 땅에 사는데 특별히 개발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걸어 다니는 통로로 쓰겠다 이거. 그 민법에서 지역권 있죠, 지역권. 자, 요역지, 승역지 해가지고 그 땅 밟아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겠대요. 개발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딸린 토지 취득.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려고 이제 건축물을 이제 취득하는데 건물은 토지가 같이 사야 되잖아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지는 따로 개발할 게 아니고 그 임대사업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얼마? 5년. 이것만 외웠어 5년. 그리고요 무슨 사업이다 그러면 다 뭐요? 4년. 사업이니까 4년. 자, 무슨 사업이다 4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나머지는 다 2년. 자, 사업이니까 4년. 나머지는. 그러니까 3년은 있어 없어? 없어요. 혹시라도 3년 남으면. 그러면 자, 허가권자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직접 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뭐한다? 실태 조사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랬더니 허가받은 목적 이용을 안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라고 이제 뭐예요? 이행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행 명령 자 이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합니다. 이거 문서로. 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문서로. 자, 문서로. 그러니까 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고 객이네. 그럼 이제 이행 강제금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행 강제금. 그럼 이제 이 이행 강제금이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꼼수부를 해서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자, 이행 강제금 때리는데 그럼 이때 이행 강제금 잘 봐요 또 취득 가액의 10%. 자 이거 기준 뭐다? 취득 가액이에요 이거. 그럼 취득 가액이란 말은 뭐예요? 실거래가 자기네끼리 계약한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러니까 뺐을 때는 적게 뺐는다 많이 뺐는다. 많이 뺐는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10% 범위내 이렇게 많이 뺐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10% 범위 내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걸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네. 그러면 몇 퍼센트? 10% 만땅 때리고 그 다음 이제 임대를 해줬어. 그럼 임대해줬으면 뭐다? 7%고 승인 없이 지 맘대로 변경.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 해놓고 자기 맘대로 집 짓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지 않고 지 맘대로 변경했다. 그럼 뭐다? 5% 해가지고 이렇게 방십, 임칠, 변오 이렇게 방십, 임칠, 변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기타는 뭐 따로 볼 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봐야 돼.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자 1년에 뭐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자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거나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 그런데 더 이상 부과 안 하죠. 자, 아까 2년, 4년, 5년 이렇게 지났거나.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부가 불복할 때 이제 고지받은 30일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농사 안 짓고 내버려 뒀는데 왜 그랬냐? 몸이 아파서 저기 어디 멀리 요양원 가서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치료는 좀 기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 반은 1년 동안 치료받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어때? 이의제기. 자, 그래서 이의제기는 며칠? 30일. 이거 어떻게 외운다? 제기는 30개 차라 이랬잖아요, 우리.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왜 또 그래? 매번 새로 와?
그러게 안 잊어먹어. 이거 막 14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 14일 막 이렇게. 제기는 몇 개 찬다? 30개. 근데 30개 차기 쉽지 않아, 제기. 자, 그 다음에 강제징수. 그러면 이제 이행 강제 만내면 강제징수하거든요. 자, 근데 이 강제징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이해에 따라요. 그러니까 아까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압류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압류해서 넘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 보겠습니다. 선매. 선매는 이제 먼저 사겠다 이 말이요. 선매. 자, 먼저 사겠다 이건데.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공적 주체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무슨 각종 국영기업체들 있잖아요. 이들이 그 토지를 공익 차원에서 좀 쓰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이거. 계약을 우리하고 먼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매 먼저 사겠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이제 사는 걸 갖다 우리가 선매라고 그러는데, 자, 요즘에 선매는 많이 활용 안 해요. 왜냐면 협상하는 게 좋아, 그냥 뺏는 게 좋아. 그냥 뺏는 게 좋잖아. 그래서 수용, 국가가 공익 차원이다 그러면 수용을 하지 선매 안 해.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안 나와. 자, 그럼 여기 선매는요. 자,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적 주체 중 선매자 지정하여 협의한다 그런데, 일단 여기 체크해야 돼. 선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가 신청. 허가가 있어야 돼. 수용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냥 뺐잖아. 수용은 그냥 뺐는데, 자, 선매는 허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떤 토지여야 되나?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이것도. 자, 토지가 어떤 토지여야 된다? 공익 사업용 토지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았는데도 허가받은 목적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토지예요. 자, 이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자, 선매 대상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선매 절차.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아, 이걸 몰라서 맨날 시험에 틀리던데. 자, 뭐냐면 이거 일단. 아까 우리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뭐 한다고요? 허가하든가 불허가든가. 그리고 선매 협상이 진행 중이면 이것도 통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미리 통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이내 최종적으로 선매자가 지정된 것을 뭐해라? 토지소유인 통지해 주래. 최종적으로. 그래서 만일 자, LH가 이 토지를 사서 여기다 주공아파트 짓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LH하고 협상해서 LH한테 먼저 팔든가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것은 언제까지? 이걸 잘 알아야 돼. 1개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LH는요, 이제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매 협상 늦어도 뭐다? 15일 이내 일단 시작해야 돼. 늦어도 15일 이내 선매 협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며칠? 한 달. 한 달 이내에 선매를 끝내야 돼. 그러니까 15일 이내 협상을 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끝낸다. 이 말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날짜 이거 구조 간단해.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1개월 이거. 자,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하고,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끝내고 이렇게.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 선매 가격 이제 이거 잘 봐요.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이다? 감정. 이거 공시지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협상하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협상 상대방 감정 상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감정가요. 이거 공시지가로 한다면 누가 팔겠냐고. 그래서 이제 감정가대로 해줘야지. 그래서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자, 협상하니까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기억해. 협상은 상대방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또 신청서의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그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협상이 불발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아니, 공적 차원에서 쓰겠다는데 좀 괘씸한 놈을 봤나 하고 불허가 때리는 게 아니라 허가 아니면 불허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허가, 불허가 아니면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보면 권리 의무 승계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최근에 오지선다 지문 하나 나왔는데 이건 간단히 뭐 잡아봐요. 뭐든지 권리 의무는 그 양수인이 다 승계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우리. 주택임대차도 임대인이 누구한테 팔았어. 그러면 그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없지만 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든지 권리 의무는 다 승계해. 자,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가 빚이 있어. 그 빚도 승계해야 안 해. 승계하잖아요. 권리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나 안 할래요 하면 이걸 한정승인이라고 그래. 나 그런 건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권리 의무는 다 승계. 또 처분도 마찬가지. 다 승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은 간단한 얘기.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72페이지 가면 이제 거기 판례 이제 잘 봐야 돼요. 판례. 이 판례가 실은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어. 그때 이제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34회 때 이게 튀어나온 거야. 34회 때 이게 느닷없이 튀어나왔어. 그리고 이제 작년 35회 때는 안 나왔어.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나올 확률은 그렇게 없는데, 이제 그렇게 뭐 썩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민법에서, 우리 민법에서 주로 다루던 거, 이거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 혹시 이제 무효 취소할 때, 유동적 무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예요. 자기네끼리 먼저 계약을 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허가 받자, 이거. 원래는 이제 허가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먼저 계약하고 이제 허가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받자 했는데, 그럼 허가 받기 전까지는 뭐냐, 이거야.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그래서 유동적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계약한 테 소급해서 유효화가 되고, 허가 못 받으면 그때 이제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이걸 유동적 무효, 이런 논리를 내세운 거예요. 자, 근데 이 판례는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4회 한번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하자면, 자, 첫 번째 1번. 자, 거래계약은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상대방은 이행을 안 한다니까. 무효니까 이행을 안 해도 돼. 그런데 채무 불이행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걸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 안 진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2번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1번, 2번 내용 구분 잘해야 돼요. 자, 2번 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이런 걸로 막 해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일단 자기네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허가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이 계약을 파기하고 허가 받지도 않고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에 따른 이건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 또 허가신청성 매매계약 철회를 지급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리 계약은 체결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럼 허가는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협력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걸 안 하면 어때?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니까. 그럼 상대방이 신뢰를 기다리면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하네? 자, 그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죠. 거기에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 의무가 있다 이런. 그런데 4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허가 받을 생각도 없다. 그러면 그냥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계약 다시 또 체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고. 자,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그랬네요. 그렇죠. 이제 허가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죠.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 따로 할 만한 등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건물 허가 안 받잖아요. 근데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사기로 했어. 근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떨어져. 그럼 건물만 이전 등기 팔기가 좀 그러죠. 왜? 건물은 땅을 밟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면 건물만이라도 따로 등기하겠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럼 이제 토지는 이제 못하면 이제 뭐 지상권 설정 계약한다든가 뭐 임대차 계약 뭐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자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등기까지 다 맞춰졌네. 그럼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토지 소유자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것이랑 그 말과 똑같아. 자,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에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그 토지는 누구 거다? 경락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매도인하고 계약을 해봤자 그 계약은 뭐다? 하나만 하다 이거예요. 소유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무효다. 이제. 자, 9번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쌍방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더 기대할 만한 신뢰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효로 됨에 있어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심해.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수험생 다. 아니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건 돼요. 왜냐? 사적 자치에서는 신뢰를 저버리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악이라면 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뭐 공법 영역이에요. 공법. 그러니까 공법 영역이니까 잘못한 사람도 당연히 이 공법 영역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도 여전히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잘못한 사람한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이런 건 따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법 영역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적 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도 여전히 무효. 왜?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니까 무효 주장할 수 있대. 자, 그래서 판례 이렇게 이제 알아.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이제 포상. 자, 이제 포상금.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이 포상금은요. 자, 우리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그것과 토지거래가 이제 다 포함합니다. 이 같은 법이니까. 자, 그럼 포상금은요. 어디다 신고 고발하냐면 이제 행정기관, 그러니까 신고관청, 허가관청, 아니면 수사기관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포상금은 당연히 신고관청, 허가관청.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신고관청, 토지거래는 허가관청. 거기서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거기 대상자. 자, 그러면 여기 4개, 여기 2개 이렇게 묶어요. 4개, 2개 이렇게 묶어요. 자, 그러면 이 4개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고 이 2개가 이제 토지 거래 파트예요. 자, 그런데 이거 외우고 말 것도 없어. 잡아봐요. 부동산 실거래가 뭐다? 거짓.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나 신고 의무 아닌 자가 자,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거 있고요.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또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한 거. 그럼 기억나나요? 이거 취득가의 10% 이하 과태료고, 자, 이거 둘은 우리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도 뭐야? 거짓 신고입니다.
임대차는 다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다 과태료 대상자들이잖아요. 과태료. 그 다음 자 이거 이제 이건 허가 위반.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았거나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위반자입니다. 이거 그죠? 간단히 허가 위반자. 그 다음 이거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거 이용 위반자. 이렇게. 이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했다. 이용 위반자. 네. 아니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라니까. 여기 4개 이렇게 묶었잖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개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니까.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 파트. 이 2개가 이렇게 묶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있잖아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잖아요. 자 여기 그러니까 다 신고잖아요. 다 여기 다. 자 그러면 이들만.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게.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단순히 신고 안 했다. 또 공동 신고 안 했다. 그리고 요구했다. 조장 방조했다.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나 외의 자료. 이거 다 포상금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포상금은 다 뭐만 있어요. 거짓 신고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외우고 말 것도 없어. 그냥 거짓 신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10% 이하 이렇게 위반 사유 중에 포상금은 오직 뭐만 있다고요? 거짓 신고만 있다고요. 거짓 신고만. 자, 포상금은 오직 거짓 신고만. 그러니까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이거.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지급 기준을 봅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이거는. 자, 먼저 신고 위반자는요. 거기 화살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준다 그랬죠? 왜? 신고는 다 과태료 대상자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얘기는, 입증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가 위반자는요. 공소제기 기소예요. 왜? 허가 위반자는 형벌이잖아요, 형벌. 여기는 다 과태료 사유고 여기 100만 원, 500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아까 2년 이하 30% 이하 벌금. 형벌 사유니까 공소제기 기소예요. 그리고 허가받은 이용을 하지 않은 이용 위반자. 얘네들은 이행명령. 그러니까 이행명령을 내리면 뭐예요? 이행 안 했다는 입증이 되잖아요. 이행명령을 내리면 이행 안 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체크. 그 다음. 자, 그 밑에 이제 지급 불가 사유인데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자, 기억, 리엔, 디귿. 자,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 자, 형사가 범인 잡았다고 보상금 줘요? 지네들 해야 될 일이요. 그 다음에 2번째.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를 했다. 자기가 거짓 신고해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고해. 말이 안 맞죠.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간면 사유가. 그 다음에 익명 가명으로 해. 그럼 누군지 모르죠? 이건 안 줘. 그 다음에 이제 절차입니다. 자, 이 절차 간단히 보세요. 자, 1번. 신고 고발인은요, 일단 신고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그러면 이제 신고관청은 포상금 대상인지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제 포상금 맞다 그러면 이제, 포상금 신청하세요 라고 통보해줘.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이제 신고 고발에는 포상금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만 체크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자,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자, 신청서. 자, 그 다음. 자, 5번입니다. 수인이 신고 고발한 경우. 이거 우리 중개사법 같아요. 우리 공동을 하면 뭐다? 분바이. 공동을 하면 분바이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했다. 그럼 누가 하면 준다? 최초. 먼저 한 사람.
자, 그 다음에 금액. 그럼 포상금 얼마 줄 거냐? 자, 신고 위반자는요,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20%예요. 20% 못 박아져 있어요. 범위 내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밖에 안 줘요. 1,000만원 더 안 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태료를 1억 얻어맞았다. 1억 얻어맞으면 거기 20%니까 2,000만원. 그런데 2,000만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허가 위반자나 이용 위반자는 건당 50이야. 얼마 안 돼. 이들 건당 50.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세요. 맨 마지막 3번. 포상금 지급 비용은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자, 시군구 재원으로. 그 다음에 끝에다 쓰세요. 거기 끝에다가. 끝에다 가로 열고, 국고보조 X. 여기 국고보조 없어요. 국고보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가 봤는데, 자, 이점 먹기 전에, 문제. 다 끝나고 이점 먹어. 그러니까 문제. 자, 1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자,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교원의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라. 자,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국장이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렇게 한 단계 밑에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맞았죠? 2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5일 내에, 자, 지정기간 토지 소재지 지형도 면제되는 토지명 이런 걸 공고하고 국장, 시군구청장에 통지해야 된다 그랬네. 자, 우리 언제까지 공고한다고요? 5일 이내에 공고해요? 지체 없이 해요? 벌써 기억이 안 나. 지체 없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리고 국장하고 시군구청장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아까 어떻게 암기했어 우리가?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그랬죠? 바뀌었잖아 그게. 7일 이거 바뀌었잖아. 지체 없이 하는 건 맞아요. 뭐든지 지체 없이 이런 거 내야 돼. 빨리빨리.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발생하나요? 5일 후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1번이 맞았으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자, 5번.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해제할 필요 없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해제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제 풀어라. 자, 2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거. 자, 개공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개공사가 해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아까 이거 2개 제출하라고 그랬죠? 3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 허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한다? 지정권자와 허가권자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정권자고,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한테 우리가 허가 받아야지. 근데 시도지사 그러니까 틀렸고. 4번.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에 대하여 10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서면으로 알려라 그러는데 10일이에요?
15일. 아까 15일. 5번 처리기간. 그러니까 이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이 사실 통지가 없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날.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자,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옳은 거 이행강제.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합니까? 아니요, 문서로만. 그 다음에 이행기간 3개월 이내로 정하나요? 3개월 맞잖아요. 이거 잘 봐야 돼.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문서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 2번 토지거래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에게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어떻게 해서 방치했잖아요. 방치하면 몇 프로? 아까 방 10, 그러니까 10% 맞잖아요. 방 10, 임 7, 변 5. 자, 3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기는 아까 몇 개 차라? 30개 이 말이요. 그게 제기 30개 차란 말은 안는데 못 찾아. 여기서 뭔 말인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딱 그 말만. 이건 언론에 떠올려야 돼. 자,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그렇죠? 이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할 수 없다? 해야죠. 이런 건 당연히 뺐어야죠. 5번 최초 의무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때리나요? 최초 의무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항상 기산점 잘 봐야 돼요. 이행 명령이 있었다. 자, 그래, 답은 2번. 4번. 자, 선매입니다. 자, 틀린 거.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자, 공익사업용 토지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이게 선매 대상이라고 했죠. 예. 자, 2번 선매자 지정 통지는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한다. 자, 신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하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으면 다시 1개월 이내 선매를 끝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개월 이거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자,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선매 협상을 일단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나서 1개월 이내 선매를 끝내라 이 말이에요. 자, 4번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못 쓰게. 근데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면 감정을 상할까 안 상할까? 그래서 선매는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가격? 감정 가격. 이거 구분해야 돼. 자, 다시 정리합니다. 허가 안 해줘서 그럼 니네가 사 하고 매수 청구. 매수 청구가 뭐다? 공시지가.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그
그 다음에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 가격.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은 투기꾼들은 많이 뺐어야 되니까 뭐 이행 강제금 10%는 뭘 기준? 실거래가. 이거 다 기억해야 되고 다 시험에 났어 다. 매수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 이행 강제금은 취득가액이니까 실거래가,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그러면 허가 받지 않을 때 2년 이하 30% 이하 있을 때 그 30%는 그건 공시지가. 다 시험에 나와요. 자, 5번.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네. 허가, 불허가 둘 중에 하나. 자, 5번. 자, 포상금 보겠습니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많이 들어봤죠? 중개사법 얘기잖아. 우리 중개사법이래.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준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그 다음. 자, 2번 두 번째. 포상금은 시군구청장이 준하여. 그렇죠? 포상금. 그 다음 포상금 지급에 든, 포상금은 신고관청, 허가관청이 주잖아요. 그럼 신고관청, 허가관청이 다 시군구청장이다. 자, 디귿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즉 50% 이내 보조해 주나요? 아, 여기 국고 보조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마지막에 우리 썼잖아요. 마지막. 자, 그 다음 리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얻어맞는 거에 20%를 준다 그랬네요. 맞나요? 일단 이거 포상금 대상자 맞아요?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해제 거짓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거짓이라는 말은 없지만 맞죠? 아니 해제되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거짓 신고잖아요. 그 말이 없다고 또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럼 무조건 다 20%란 말이에요. 왜? 뭐가 이상해? 자, 그 다음 미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위반에 관여한 자 또는 익명 가면을 신고한 자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랬죠? 이들은 안 준다. 자, 그럼 옳은 거. 니은, 니을, 미음. 니은, 니을, 미음. 3번이네요. 니은, 니을, 미음.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토직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쉬었다가 이제 실무 들어가겠습니다.